50대, 60대에 접어들며 가장 큰 걱정은 단연 은퇴 후 내 돈이 과연 충분할까? 라는 질문 아닐까요? 누구나 오래 일해서 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까 두려워하고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7%씩 인출해도 돈이 모자라기는커녕 불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걱정을 덜어줄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은퇴 후 7%씩 써도 괜찮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놀라운 비결. 50대와 60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은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내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죠. 그런데 모아둔 돈에서 매년 7%씩 인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다 쓰고 파산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 전략과 관리만 있다면 30년 후에도 돈이 불어나 남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결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 1. 50대 회사원 김철수 씨의 은퇴 전략. 김철수 씨는 52세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모은 5억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죠. 처음에는 7%씩 인출하면 10년이면 바닥이 나겠지라고 걱정했지만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인덱스 펀드와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7%씩 생활비로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8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채권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은퇴 후 15년이 지난 현재에도 초기 자산인 5억 원이 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다니 은퇴 후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은퇴했을 겁니다. 철수 씨의 말입니다. 2. 사례 2. 60대 교사 이영희 씨의 안정적인 노후. 이영희 씨는 60세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직전에 모은 3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그녀는 인출률 전략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은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고 1억 원은 국채에, 나머지 1억 원은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나누었습니다. 고배당 주식에서는 연 45%의 배당 수익을 받았고 국채에서는 안정적인 이자를 얻었죠. 생활비는 매년 7%를 인출하면서도 투자 수익으로 그 이상의 자산이 불어나 현재는 초기 자산이 4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희 씨는 연금을 보조할 자산이 없었다면 불안했겠지만 이 방법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손주들까지 챙기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3. 사례 3. 은퇴 후 재취업 대신 자산 불리기에 성공한 박정호 씨. 박정호 씨는 58세에 은퇴했지만 남은 돈이 2억 원뿐이어서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고민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오래 할 자신이 없었죠. 결국 그는 금융 강의에서 배운 자산 인출 전략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다양한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예비 자금으로 현금화해 둔 정호 씨는 첫 해에 1,400만 원을 인출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ETF의 높은 수익률로 자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자산은 초기 금액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취업 대신 자산을 활용한 게 신의 한 수였죠. 은퇴 후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전략. 이처럼 매년 7%를 인출하면서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 활용하기. 인덱스 펀드, ETF, 고배당 주식 등은 연평균 7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 수단입니다. 분산 투자로 위험 줄이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는 주식, 채권, 현금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출률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기.
매년 7%라는 인출률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수치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올바른 전략만 세운다면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오히려 불어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쌓아온 자산을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하느냐가 진정한 노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당신도 매년 7%씩 써도 되는 은퇴 후의 자유를 누려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그 꿈은 절대 멀지 않습니다. 은퇴 후 7% 인출 전략, 왜 전문가들이 추천할까? 50대와 6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은퇴 후 돈이 부족해질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축적한 자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년 7%씩 자산을 인출해도 30년 후에는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믿기 힘든 기적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7% 인출 전략의 배경과 원리.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인출률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출률은 자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사용할지 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는 4% 인출률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접근인 7% 인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수익률이 인출률을 상회하는 구조를 잘 설계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81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일부 고배당 주식과 채권을 섞으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죠. 결국 투자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높다면 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 사례로 살펴보는 7% 전략의 성공. 이론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적극적인 투자로 안정된 노후를 만든 이진수 씨. 이진수 씨는 60세에 은퇴하며 평생 모은 4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초기 그는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간 2,400만 원, 즉 6%의 인출률을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돈이 빠르게 줄어들 것 같아 불안했지만 전체 자산을 글로벌 인덱스 펀드 60%, 채권 30%, 단기 현금 자산 10%로 분산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은퇴 후 10년이 지난 현재 이 씨는 연간 2,400만 원씩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산이 오히려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8%의 투자 수익률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씨는 처음엔 돈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례 2. 조기 은퇴 후 자산 불리기에 성공한 김민정 씨. 김민정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하면서 3억 원의 자산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7%인 약 2,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나머지 자산은 인덱스 펀드와 고배당 주식으로 투자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매년 초에 1년치 생활비를 미리 현금화해 둠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대비했습니다. 남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평균 9%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은퇴 후 15년이 지난 현재 그녀의 자산은 초기보다 20% 늘어난 3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재취업 고민을 하지 않고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례 3. 연금을 보완한 투자로 자산을 불린 박영수 씨. 박영수 씨는 공무원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퇴직금 2억 원을 추가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연금이 있으니 인출률이 높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퇴직금을 분산 투자해 자산을 불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의 70%를 글로벌 ETF와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단기 현금 자산으로 유지했습니다. 매년 7%씩 인출하며 추가적인 여행과 여유 생활을 즐겼지만 자산은 오히려 연평균 8%의 수익률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그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 연금을 보완하며 은퇴 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7%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 7% 인출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산 투자.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관점.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초기에는 시장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자리를 잡습니다. 3. 소비 통제. 매년 7% 인출은 생활비와 부가적인 소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자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 초기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돈을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자산을 그냥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서는 자산을 움직여야 돈이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은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기계처럼 스스로 소멸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은퇴 자산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7% 인출 전략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후의 두려움을 기회로 바꿔라. 은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적절한 자산 관리와 전략만 있으면 매년 7%씩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부족할까라는 걱정 대신 어떻게 돈을 더 잘 활용할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전략을 준비해 보세요. 자산은 늘릴수록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